도대체 축구 지능이 어느 정도여야 데뷔전이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이런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전반 20분의 0대2 상황. 하지만 베식타스의 새로운 9번 오영규는 4만 관중의 차가운 야유를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터질 듯한 환호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공을 안정적으로 트래핑하고 주변을 살폈겠지만 오영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을 압박하는 수비수 2명의 위치를 0.1초 만에 본능적으로 스캔한 뒤 중력을 거스르는 오버헤드킥을 골망에 꽂아 넣었죠. 현장에 있던 4만여 명의 홈팬들은 처음 보는 이 한국 선수의 미친원맨쇼에 소름 돋는 경악과 함께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뷔골이 아닙니다. 벨기에에서의 시련을 견뎌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던 한 청년의 처절한 간절함이 만들어낸 한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먼저 그가 등에 짊어진 9번이라는 숫자의 무게와 이스탄불이 그에게 지불한 거액의 가치부터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벨기에에서 벤치를 지키던 시간이 더 많았던 선수에게 튀르키예에 거함 베식타스가 왜 240억 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었을까요? 단순히 한번 믿어보자는 식의 도박이 아닙니다. 이 이적료는 베식타스라는 클럽이 현재 처한 절박함과 오영규라는 선수의 잠재력이 맞물려 탄생한 철저하게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특히 그가 부여받은 등번호 9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9번이 갖는 상징성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주포, 즉 모든 전술의 종착지라는 뜻이죠. 나흘 전 오영규 선수가 이스탄불 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현지 매체들은 의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셀틱과 행크에서 충분한 기회를 잡지 못한 선수가 과연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었죠. 하지만 베식타스의 보드진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피지컬과 수비를 등지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 도끼를 말입니다. 사실 오영규 선수 개인에게도 이번 이적은 벼랑 끝에서 잡은 마지막 동화줄과도 같았습니다.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는 동료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치러야 했던 데뷔전.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압박감은 우리 같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게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왜 240억의 가치가 있는지, 왜 베식타스의 9번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를요. 하지만 이런 비장한 결심이 무색하게도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베식타스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팀이 무너져가는 최악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었을지를요. 전반 20분 만에 2골을 내주며 홈구장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흐름을 단숨에 끊어낸 건 다름 아닌 오영규의 영리한 파고들기였습니다. 전반 29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저돌적으로 침투하던 그가 상대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경기장의 모든 시선은 심판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일부에선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수비수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는 찰나를 포착해 접촉을 유도해낸 공격수의 본능적인 감각이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면 상대 수비수는 오영규의 속도에 당황해 이미 중심을 잃은 상태였고 오영규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완벽한 PK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자신이 얻어낸 이 소중한 데뷔골 기회를 팀 내 기존 키커에게 양보해야만 했던 그 순간 오영규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골은 다른 선수의 발끝에서 터졌지만 4만 관중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침몰하던 베식타스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동료의 골을 축하하면서도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득점에 대한 굶주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 그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 인생 최고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담긴 데이터와 전술적 판단이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후반 51분 경기장의 온도를 단숨에 발화점으로 몰고 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공이 머리 위로 높게 뜬 그 순간 오영규 선수의 주변신은 이미 등 뒤에서 달려드는 2명의 수비수를 완전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문가적 포인트는 그의 선택입니다. 보통의 공격수라면 공을 가슴으로 받아내려 했겠지만 그랬다면 100% 수비수에게 차단당했을 상황이었죠.
오직 오버헤드킥만이 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선 동료들과의 유기적인 호흡도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사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남남이었던 선수들이 오영규를 향해 이런 결정적인 헤더 패스를 보냈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이건 전반전에 그가 보여준 투지 넘치는 PK 유도 장면이 동료들에게 이 선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9번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줬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동료들의 신뢰와 오영규의 천재성이 맞물려 중력을 거스르는 인생골이 탄생한 것이죠. 잠시 축구와 끈을 동여매는 그의 손을 보십시오. 벨기에에서 외면당하며 겪었을 그 수많은 불면의 밤들이 이 한 번의 슛에 녹아들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오영규 선수는 포효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득점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했던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VAR 판독이 진행되던 그 고요하고도 잔인했던 몇 분 동안 사망 관중은 숨을 죽였고 마침내 득점이 인정되는 순간 터져나온 함성은 이스탄불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이 쏟아낸 평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세르겐 얄츠 감독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신입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다며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던 그 모습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골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영규라는 선수가 보여준 전술적 유연성과 파괴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찬사였습니다. 누군가는 운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 도착한 지 단 나흘 만에 사망 관중의 야유를 환호로 바꾼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베식타스의 9번이라는 숫자가 갖는 무게를 그는 실력으로 증명해냈고 이제 이스탄불의 새로운 사자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전설이 시작되는 그 장엄한 서막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외파 선수의 성공시대가 이곳 튀르키예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영규 선수의 활약을 보며 어떤 미래를 그리셨나요? 과연 그는 이번 시즌 몇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가장 정교한 분석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부심을 채워드리는 K자부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의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